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기기 사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응급의료기기는 의료적 영역에 속하지만 응급구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직종에 속해 있다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해 계신 어르신께서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기 사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적절한 응급 상황 대응법을 실시하는 것과 119가 시설에 도착하기까지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계획과 교육 방법,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해서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이 하반기 전 종사자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계획이죠. 그래서 이 교육 계획을 작성하신 분의 작성자 성명과 직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론이 나오죠. 입소자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요 글자 보면은 의로가 밑으로 빠져 있으니까 Shift, Alt, N을 눌러서 좀 당겨주면 좋겠죠. 이렇게 당겨주고 Shift, 탭으로 해서 줄을 또 맞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올려주면 읽기 편할 것 같아요. 입소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명은 전 종사자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이고, 교육기간은 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교육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교육기간을 11월 4일 하루로 잡지 않고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잡았냐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내용을 집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죠. 시설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들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교육이란 것을 한 번에 모여서 집합으로 하면 효과가 좋겠지만은 시설에서 종사도 하면서 어르신도 돌봐드리면서 또 교육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때에 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인터넷 교육으로 할 때 또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인터넷 교육을 근로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인터넷 교육 보고 오라고 하면은 근로의 연장선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교육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설 내에서 종사자별로 조를 나눠서 시청하는 시간을 별도로 둬가지고 그 어르신을 돌보는 공백도 없이, 그리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짰기 때문에 이제 4일부터 8일 정도의 5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요 교육 기간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하면은 4일부터 16일로 바꿀 수도 있고 한 내용이니까, 교육기간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교육 장소도 시설 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실이면 프로그램실, 다른 실이면 다른 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종사자별로 조를 나눠서 그분들이 별도로 시청을 하고 근무 시간에 시청을 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시설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는 장소는 실제로는 그 응급의료기기가 놓여져 있는
공간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설 내에 뭐 의료 및 간호사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설 내 또는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해서 뭐 의료 및 간호사실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산소 마스크, 산소통 이런 것들이 응급 의료기기가 의료 및 간호사실에 없다라고 하고 딴 데 있다라고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시설 내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응급 의료기기가 위치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산소 마스크 착용법, 흡인기 사용법, 기도 확보 장치, 에어웨이 사용법이다. 근데 이 내용을 뭐 전문가를 통해서 시설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해서 이제 교육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지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그 매체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여기가 5번이 되겠죠. 네. 교육 방법은 응급의료기기 관리 담당자를 지금 응급의료기기를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간호조무사, 간호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시죠. 그래서 그 담당자를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담당자로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그냥 시설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적인 그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런 내용을 습득을 하신 간호 영역의 간호팀의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 시설장님께서 만약에 간호 자격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교육 담당자는 응급의료기기 사용법에 관한 영상을 전 종사자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냐면 요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하고 요것도 쭉 긁어서 컨트롤 C 하고 요것도 쭉 긁어서 컨트롤 C 해서 그 카카오톡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바로 보내지겠죠. 또 이거를 또 다 일일이 쳐서 보내시진 않겠죠. 파일에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거를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을 하시고요. 근무 시간 중에 영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여기 맞게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명, 3명을 나누든지 아니면 5명, 6명을 나누든지 인원에 맞게끔 나눠서 그 인원에게 시간 배분을 드려야 되겠죠. 이 영상 자체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 대부분 요 3개 다 보는데 한 15분이면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 영상을 보게 해드리면 되겠다. 시설에서.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시청 시간에 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교육 담당자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1조가 보고 또 2조는 언제 보고 3조는 언제 보고 하셔라. 그렇게 안내만 해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이 내용들을 보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죠. 첫 번째,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비강 필러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비강 필러 착용법은 처음에 이렇게 끈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최하단까지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있고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 흡인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응급구조사 2급이신 분이 직접 실습화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보호장 착용, 장비 확인, 흡인기, 흡인팁, 생리실험수, 산소통, 압력 조절기, 비제어 마스크, 이상 없음, 흡인기 작동 상태 확인, 압력 350, 압력 상 자, 흡인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저렇게 작동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또 기도 확보 장치 사용법도 유튜브에 우리 그 이빈두 기도기 삽입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주의법에 대해서도 붉은색으로 잘 표시해서 이런 영상을 교육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두셨죠. 이제 에어웨이에 대한 이제 사용법인데, 요 영상을 이제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금 1분 15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영상 자체를 시설에서 볼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나눠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교육 담당자는 교육 영상을 시청한 종사자에 한해서 실습 일정을 세워서 개별적으로 1대1로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종사자분들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대1로 해서 한 분씩 응급 의료기기가 있는 장비로 오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분씩 1대1로 이것은 산소통, 또 이것은 흡인기, 이것은 에어웨이 해서 이거는 어떻게 쓴다 라는 걸 다 보여드리고 직접 한번 실습해 볼 수 있게끔 1대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사자가 한 40명, 50명 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소규모로 가는 게 방향성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큰 시설도 나름대로의 이제 그 체계적인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1대1로 교육하는 그 시간적인 그 일정을 잘 세워서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실습 시간을 고려해서 실습 일정을 수립하시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실습까지 마친 종사자는 이제 서명부에 교육 이수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다 계획을 한 내용을 시설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명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의 교육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작성자가 아니라 교육 담당자 성명이 되겠죠. 그래서 담당자 성명, 직책이 나올 거고, 밑에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4, 여기도 5가 돼야 되겠죠. 5, 교육 방법을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 담당자만 이제 서명하고 직책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고, 결과이기 때문에 밑에서 방금 위에서 얘기한 교육 수료자 서명부가 있죠.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실습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종사자분께서는 하단에 서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성만 요양보호사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서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 결과는 따로 작성을 하셔서 시설장님의 확인까지 받아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육 계획과 결과 보고에 대해서 확인하셨고요. 우리 시설에서 응급의료기기 사용법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의 그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잘 배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